이번 시간에는 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채용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성도 변한다.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현상들이 이제 변화되는 말을 통칭하는 말이죠. 물론 10년쯤 지나면 사회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어떤 제도나 형태적인 어떤 물질이 크진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 있던 인적 자원 관리론 채용 기준, 채용 제도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룰 내 형태적인 구조는 동일하더라도 채용 요건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원래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A라는 기업에 입사 성공했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내년에 만일 지원한다. 채용이 될 거냐, 실패할 거냐? 실패할 확률이 60% 이상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조건으로는 다음 연도에 채용 기준이 변화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근데 원래 실패해봤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실패받는 어떤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기업의 채용 조건이 자기가 원래는 전년도는 자기하고 부합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연도는 부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업 재수를 하는, 물론 이제 재수한다는 어떤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에 계속 이제 보완하고 조정하고 또 새로운 어떤 역량을 확립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 경쟁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채용 환경이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형태대로 있더라도, 물론 자기가 이제 세모라는 어떤 관점인데 원래 자기가 지원한 기업의 네모라는 패턴에 네모 중심의 인적 자원을 채용했다 이거죠. 그럼 원래 실패하겠죠. 다음 연도 영포 중심으로 세모 중심으로 변화된 것 같으면 다음 연도 입사가 가능하겠죠. 왜? 세모라는 어떤 패턴의 역량을 인적 자원 모델로서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기를 선택해 줄 텐데, 네모에서 세모로 바뀐 게 아니고 영포로 바뀐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실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환경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정확한 방향만 예측한다 그러면 그 방향이 맞는 요건을 준비해버리면, 보완해버리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채용 환경 변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산업은 변화되지 않는 산업이 없다. 무치가 없다.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은 성장 발전하면서 융복합 체계로 한 분야에 있던 전문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요구한다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전공과 관련됐던 부분에 산업 성장성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이러 그러면 취업이 훨씬 용이하겠죠. 근데 전공 분야에 대한 산업은 보합 상태다. 점점 쇠퇴되는 산업 분야다. 그래 되면 역할에 내가 갖춘 조건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또 그런 인적 자원의 모델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다양화해야 된다. 다른 분야에 대한 능력을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목표 방향이 설정된다 이거죠. 그런 어떤 부분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계점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취업에 실망감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융복합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산업이 분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각화를 추진해 간다. 기업도 살아야만 인적 자원의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멸되는데 인적 자원 수요가 발생되지 않겠죠.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큰 규모를 갖는 규모의 경제 원칙에 의한 대기업, 중견기업, 또 소기업, 기업 형태도 있고 일반 또 다양한 어떤 포지션의 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더라도 어쨌든 전체 어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들은 복합적인 어떤 기능으로 다각적인 어떤 시스템 체계로 전개해 가고 있다. 그래서 역량의 어떤 관리 패턴, 방법도 그런 관점에 부합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직업의식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2번 내지 3번. 어떤 경우에는 한 기업에서 퇴직하고 나서 뭐 40대 중반에 퇴직했다. 또는 30대 후반에 퇴직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든지 뭐 개인 어떤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어떤 직업 분야 패턴 또 기업에 대한 그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기소성도 떨어지는 거죠. 기업 성장과 자기 어떤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직장에서 했던 내 어떤 목표 실현 이런 의지가 약해지죠. 약해지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제 직장을 이직하는 어떤 형태도 있고 또 기업에서도 특정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텐데 기업도 어떤 업종은 성장하고 어떤 사업 분야는 저성장이고 그러면 저성장 사는 분야는 슬림화를 생산했던 프로세스나 관리했던 역할을 슬림화를 시켜야 되고 확장되는 분야는 또 추가적으로 조직을 수용해야 되고 이렇게 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평생 직장 중심에서 직업 중심으로 이제 변화됐다. 직업 중심은 결국 이제 직무 분야, 역할의 어떤 수준,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다양성을 이제 추구해 가게 되는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지속성보다도 자기 중심의 조직 행동,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 개념이 확립된다. 이런 현상은 시대적인 어떤 현상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뭐 최근 한 3년 어떤 평균, 뭐 이 어떤 평균치는 거진 한 7, 8년, 10년 전후 계속 이런 유형으로 현상들이 뭐 연차마다 한 3, 4% 정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더라도 거진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다. 어떻게? 아주 치열한 어떤 경쟁력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사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30.6%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으니까 그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도 32, 3% 이상의 퇴사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1년 이내인데 어느 시점 3개월에서 4개월 그 시점에서 퇴사율이 18% 내에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3개월 경과하고 1년 이내에 퇴사율도 또 한 10, 뭐 2, 3% 그래서 30% 전후 어떤 연도는 33, 4%까지 향상되집니다. 이런 경쟁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퇴사하느냐? 결국 조직 직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 물론 이제 간접적인 요인으로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만을 다소 퇴직 요인으로 원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근무 환경, 근데 근무 환경은 자기 어떤 패턴에 맞는 그런 여건 조성되지는 않죠.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은 특정 분야, 자기가 지향하는 역할 분야 중심으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지향하는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채용했던 형태가 향후에는 그렇게 바뀌게 했습니다만도 포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연수 과정에서 업무가 잘할 것 같은 분야에 이제 임의적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는 A 분야,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노무관리에 배치를 받았다 이거죠. 자기가 요구하는 업무 분야가 아니죠. 그러면 이직하는 겁니다. 이 현상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은 부분적인 요소보다 가장 심각한 내용이 왜 업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기여해주기 위해서 입사를 했는데 조직과 직무 적응에 실패하느냐,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충족되어 있느냐, 기업에서 필요한 요건이 갖춰졌느냐, 필요한 요건이 90% 이상, 그지
뭐 100% 완벽한 기준은 없죠. 뭐 재직하고 있는 어떤 조직원들도 역량의 접합도를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분석해 보면 한 70%, 80% 채 안 됩니다. 그런데 90% 이상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70% 이상 수준이 돼야만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비율이 20, 23%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50% 미만이다. 왜 입사를 했는지, 물론 그런 경쟁을 뚫고 취업이 되었으니까 왜 채용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50%만큼도 충족이 안 됐다. 다른 사람 100m 가는데 50m도 못 간다. 이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는 다 퇴직하게 되는, 이직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율도 발생된다 하는 또 현상이고,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그러냐? 결국 이제 경험 능력들이 좀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이론에 편중됐다. 이거는 왜 학교에서 이론 중심에, 네트워크 중심에 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이 경험이 충족돼서 있으면 응용이 될 텐데, 이론만 있고 경험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죠.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뭐 궁극적으로는 좀 경험이 부족하더라.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 환경하고도 다소 이제 관계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어떤 사례 모델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할 중심의 이제 토론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될 텐데, 이제 강좌식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형 중심의 기본 개념은 확립이 되어 있고, 그 확립되어 있는 개념, 뭐 어떤 방법론, 프로세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응용하지 못하더라. 먼저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만도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장비적인, 방법적인 그런 내용하고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설비, 장비 전혀 다른 형태니까 응용하는데,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또 요구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에 이제 전공을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하는 또 시스템, 매뉴얼, 네트워크 어떤 체계라는 어떤 관점에서 여러 부분 어떤 조직 간의 협력, 여러 동료들 간의 공동적인 어떤 과제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식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응용돼서 뭘 추구해 가는지 그걸 이해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 업무 어떤 역할, 단편적인 어떤 과제 수행, 이런 부분은 이제 입사 직후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된다. 왜? 이론이 실무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패턴 타임이 있다. 그 부분만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해소를 하게 되면, 습득을 하게 되면 취업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턴이라는 과정, 알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경험적인 인턴이라는 부분적인 한정적인 어떤 경험이 되더라도 그 내용의 패턴을 이해해서 서로 응용하고 믹스해서 하나의 어떤 업무 어떤 추진 체계를 확립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인턴 과정,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부족하냐? 실무 능력, 전문성.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수 응답으로 데이터를 처리했기 때문에 100%가 넘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무 능력과 전문 능력이 50% 수준만큼 부족하다 이거죠.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인적 자원 한 22, 3%는 70% 이상의 인재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형의 인력에서 실무 능력과 전문성, 또 이제 부분적으로 가치관적인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성실성도 조금은 미흡하더라.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뭐 신입사원적인 어떤 역할보다도 한 대리직급 이상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실행해 가는 자기 이제 목표 어떤 관리를 해 가는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요건들이고 능력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전문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신입 사원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량 중심의 채용 관리를 해야 되겠다. 채용 방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제 조직 적응력, 인적성, 인적성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조직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그래서 이제 1차 거진 필기 형태로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맞춤식 인재, 그건 이제 면접 과정에서부터 기본 소양도 못 갖춘 사람이 맞춤식 인재가 될 수 없으니까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인적성 시험을 보고 그다음 이제 그 과정을 패스하게 되면 직무 능력 측정 이 단계는 면접 단계에서부터 점검 확인되는 대부분 이제 1차 면접은 이 단계고 업무 이해력 측정은 2차 면접에서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1차 면접만 실행하는 기업도 있고 2차 면접까지 구분해서 이제 실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 2차 면접을 실행할 경우 이제 1차 인적성 검사, 인성, 적성 시험이죠, 시험. 1차 어떤 시험이다. 큰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 문화라는 어떤 토대, 어떤 역할, 프로세서, 지향 과제, 사회적 어떤 개념,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이제 각 부분별로 특정 분야는 아닙니다. 부분은 아니더라도 주력 어떤 업무 역할 포지션 분야에 대한 적성적인 그다음에 이제 인성적인 적합도를 판단, 분류,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적정 요건, 채용 인력의 3배수, 5배수 정도를 조직의 적정성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토스된 지문 능력, 과연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있는지. 그럼 지원 분야도 없이 자기 어떤 전공 분야는 있습니다. 그 전공 분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경력 개발이라든지 인턴 과정이라든지 또는 자기 학습을 통해서 확보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어떤 포지션을 맡기더라도 나는 완벽한 포지션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 같으면 전공 분야든 지원 분야든 특정한 어떤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 나는 멀티미디어다. 그런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당해주는 모든 역할은 다 수행하겠다.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 준비가 안 돼 있다죠. 그건 기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단계부터는 자기 지원 분야, 역할하고 싶은 업무, 그 내용이 잠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내용 중심으로 면접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직무 수행 요건,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갖춰야 될 어떤 지식,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어떤 태도, 뭔가 가치관이죠. 행동이나 태도나 같은 게 아니면 가치관, 어떤 행동, 이 요건이 직무 수행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직 단위별로, 왜 조직에서 구성되어 있는 역할을, 직무를 분담해서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단위 직무 수행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업무의 상대적인 중요도, 직무 가치는 상대적인 중요도, 레벨이 어떠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학점, 전공 필수다, 선택이다, 구분되면서 이거는 1학년 과목, 2학년, 3학년 때 이수해야 될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풀이로 할 수 있는 과목도 있더라도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총론을 하고 강론을 해야 되지, 강론을 하고 총론하면 강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총론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총론하고 적당한 레벨이 되고, 강론하면 총론의 지식이 강론에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실행력, 응용력, 또 이론적인 어떤 다양성을 이제 우리가 학습해 갈 수 있듯이, 이제 지금 어떤 가치랑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레벨, 어떤 수준, 이런 부분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패스하게 되면 보통 이제 2배수, 또 1.5배수, 이런 형태로 이제 2차 면접이 들어가죠. 업무 이해력, 응용 능력. 우리 조직원으로서 과연 어떤 태도와 가치 개념으로 프로세스화 할 거냐, 이 부분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어떤 적응력, 역할의 이해력, 실행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응용,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그 다음에 추구하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의 어떤 설정, 이 부분이 이제 이 단계에서 점검하게 된다.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요건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기초적인 어떤 적응 능력이 그 과정에서 패스하지 못하면 기회가 상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저런 어떤 상황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뭐 10년 무사고 하다가 어떤 사고에서 취소됐다. 9년 동안은 무사고 운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운전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필기 시험 떨어지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시험을 볼 수 없죠. 그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될 분들은 이 요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업 인적 자원으로 선택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뭐 역량 중심의, 기업에서 역량 중심의, 능력 중심의, 요건 중심의 인적 자원, 결국 채용한 인력은 기업의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을 해서 기업 성과를, 발전을 같이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추진해 갈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에서 역량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자질, 가치관, 태도들도, 근데 인적성,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인적성은, 시험을 보는 인적성은 하나의 어떤 수행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초적인 기본 개념이고, 나머지 직무 분야별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적성은 어떠하냐, 그 부분도 이제 검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별 경력관리, 역량별 어떤 적합성, 인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이 인적 자원을, 인력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느냐, 자기 어떤 전공 분야 중심의 역할에 최적화된 인력이냐, 향후에 또 다른 신규 사업 분야 확장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도 아주 뛰어난 역량을, 이제 인적 자원의 전환이죠. 전환을 통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느냐, 뭐 그런 관점도 동시에 이제 검토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성과, 관리 전문가, 사업부분별 직업 능력이 보유되어 있는 인력, 또 현재는 보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잠재력을, 뭐 학습 능력, 적응 능력, 응용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다. 그러면 채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에 또 적응되고, 융화적인 인력. 뭐 융화적인 인력은 이제 협력성, 몰입성, 동기 어떤 활성화, 이 인력으로 해서 조직 분위기를 이완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결속시키면서 추진력을 더 강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을 갖췄느냐, 책임감은 갖췄느냐. 물론 이제 입사 직후에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왜 조직원들은 성장 발전을 시키면서 리더자로서, 전문 어떤 경영인으로서 성장 발전을 시키면서 역할을 분담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족도도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을 어디 직업 분야별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능력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큰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전제 속에서 이런 관점에 채용 관리,
그런 어떤 관점으로 체형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기 역량 관리,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조산 인력 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OJT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직무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